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15화 해안나무의 구렁이. 하서 이동에서 내려오는 전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영기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옛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뭐 나무를 타고 내려온 구렁이 이런 이야기 느낌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 나무가 현재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주제 그 나무 위치가 네. 화서이동과 천천동 사이 그 성대 성균관대 그 담벼락 쪽에 보면은 보호수가 하나 있어요. 네. 저기 연립주택 있는 쪽인데 조그만 길인데 거기에 그 얽힌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은 이제 회화나무인데 우리가 가끔 이 설화를 읽으면은 많이 등장하는 게 회화나무, 엄나무, 느티나무 이렇죠. 네네. 특히 뭐 성황당 그러면 저 엄나무가 많이 등장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회화나무인데 이 회화나무 그 동네에 그 호러몬을 모시고 보면 항상 호러몬이 뭐 헐시아버지 그래요. 보면 얘기가 뒷산을 오르면서 나무를 해다 고을 주막집에 나무를 대주던 그러니까 덕세라는 떡가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막 위치가 한성을 향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됐던 것 같아요. 또 이 주막 주인도 장사가 잘 되니까 나무값을 주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거머리 총각도 덕세도 이렇게 옹색하긴 해도 배는 굶주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덕세가 그렇게 하게 글을 읽을 처지는 못됐고요. 그 나름대로 저 양반집 땅을 좀 빌어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깨가 부서지듯 아프고 그래가지고서 주막으로 내려와서 인전 갑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그 몸이 아팠던 사이에 주막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는데 몸이 그렇게 힘들고 부서지게 아팠어도 나무를 해가지고서 주막을 향했는데 새로 바뀐 그 주막집 주인 주모가 나무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생명줄인데 몸이 부서져라 하고 힘이 들게 일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덕세는 저 주모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얘기하는데 주모는 외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무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나 아니면 나무를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고 이제 벌써 그러는 거겠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다 보니 시간도 곱절 이상 걸려서 늦고 지고 했으니까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무를 지고. 그러니까 그 덕세가 주모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온 나무를 또 드릴 테니 하룻밤만 따스한 방에서 좀 자게 해달라. 그래서 주모가 이제 벌써 계산이 됩니다. 이참에 나무를 뺄 생각을 한 거죠. 싸게. 산소 없이 받아준 척하면서 구석진 방 하나에 인심을 쓰는 양 내줍니다. 덕세는 자신이 잘 방에 아궁에 불을 지피고 몸이 아픈 몸을 녹여서 쉽니다. 인전. 겨우 아랫목에 달아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비명이 날 정도로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집에는 노모 생각에 또 참 눈물도 들고 하는 순간인데 몸이 아프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 깊은 잠을 깼는데 갑자기 잠을 깨는 나그런 소리가 들려요. 주모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 도둑놈아 어서 일어나라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덕세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니까 주모 곁에 덩치 큰 사내들이 있고 느닷없이 방 안에 있던 동쾌가 어쩌냐는 것이죠. 이런. 억지죠, 억지죠. 그 빈 방에 구석부층 방에 간신히 불 떼고 자는 건데
덕세는 뭐 알 수가 없는 질문에 그저 아무 말 못하니까 네. 이 못 사내면 안 돼 보여서 잠깐 인정을 베풀어서 재워준다고 방에 넣었으니 근데 잠만 잘 것이지 이불 보 아래 숨겨둔 돈을 숨겼냐 네. 따지고 듭니다. 니놈이 훔쳐간 돈이 어디 있는지 밝히기 전에는 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네. 덕세는 억울하죠. 네. 저는 그저 몸이 너무나 아파 피곤해 하룻밤만 자려고 했는데 어찌 돈 상자를 내놓으라 하십니까? 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로구나. 여보 이놈은 아주 혼쭐을 내고요 하고 그 사내들한테 덕세를 혼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기는 나가는 거죠. 사내들이 건장한 사내들이 너 오늘 아주 혼날 줄 알아라 하고 덕세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네. 머리채를 끌고 가서는 뒷돌 끌고 가서는 한시경이 넘도록 몽둥이 매질도 하고 덕세의 몸이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덕세가 희미한 의식 속에 노모한테 가려고 해도 말이 듣지가 않아요. 네.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사내들이 하는 얘기가 네. 돈캐 대신 내일부터 하루 걸러 나무집을 한 점씩 갖다 놓지 않으면 넌 내 손에 맞아 죽는 거지. 이런. 네, 그리고 자기 할머니만 뺏고는 전 사라져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 덕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굶어 계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아픔을 이끌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떤 따뜻한 손길이 겨드랑이로 들어와요. 네. 몸을 일으켜 보니까 가련한 처녀가 쑥스러운 듯이 고개를 들고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가련한 처녀인 듯한 사람이 얘기가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본래 저렇게 극악한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말 모양새가 주막집 딸인가 봐요. 네. 네. 덕세는 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집으로 오죠. 그리고 처녀도 이제 덕세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덕세는 노모에게 겨우 밥솥을 뜰 정도로 쌀을 꺼내 밥을 해드리고 극도의 피곤한 밤이 있어서 밤께 함께 자요. 또 며칠을 그렇게 알아두고서는 다시 산을 향합니다. 나무를 해다 줘야만 그 장사 사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 힘을 쏟지만은 갖다 주고는 주먹으로 갖다 준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데 갑자기 그 노모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덕세 어머니께서 얘야 요즘 차만 아가씨가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네. 너와 잘 아는 사이냐. 예. 어찌나 곱고 행동거지가 올라바르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건 이제 그 바로 주먹집 그 딸인 것 같아요. 네. 예. 덕세는 단번에 그 처녀가 누구인지 알만한 것 같고 자신이 주막에 나무를 하러 간 새 노모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간 사람이 바로 그 딸인 거죠. 네. 그런 사이에 나라는 또 난리가 납니다. 네. 오랑캐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한양을 넘어서 수원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 덕세는 또 아무 때 같이 또 나무를 해다가 주막에 갖다 주러 가던 길인데 멀리서 보니까 동네 불길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오르고 그 주막도 불길에 휩싸였어요. 예. 덕세가 갑자기 이제 발길이 바빠졌죠. 네. 그 집 딸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게를 내던지고는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주막에 딱 들어서고 보니까 주모와 건정한 사내는 이미 절명한 듯 마당에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엔 그 처녀가 또 누워 있는 거예요. 덕세가 달려가서 처녀를 보자마자 들쳐매고 지게를 내던지고 그것을 지게를 거기 위에다 얹어가지고 집으로 다녀옵니다. 네. 그 한창 뛰어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것 같아서 몸에 흐르는 핏물이 시원치 않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저고리를 뜯어서 상처를 맺주고 뭐 집으로 향합니다. 네네. 노모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처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궁이에다 불 지펴서 처녀를 간병을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는 난리가 났고 의병들이 많이 일어나서 싸우고 그때 또 수원에서는 그 당시 그
수원 광교산에서 승전보를 올린 그 김준영 장군이라고 있어요. 네. 광교산에 가면은 김준영 장군 승첩비가 있어요. 네. 절벽에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그 김준영 장군이 수원에 와서는 의병을 모집합니다. 아. 마을 청년들도 이제 막 의병에 참가하고 덕세도 역시 의병에 참가를 해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 처녀와 이 덕세와는 상당히 나름대로 가까워진 사이가 된 거죠. 네. 이제 왜냐면 중학집 또 어머님 돌아가셨고 사내도 없고 하니까 의지할 데도 없는 거죠. 서로가 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의병에 참가를 하고 이제 마을 입구에 가면은 그 항상 성황당이 있고 회화나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화나무 밑에서 이제 노모와 저기 자신을 배웅하는 처녀를 두고 자기는 의병에 참가해 가지고서 전장에 나갑니다. 네. 그리고서 약속을 하죠. 내가 갔다 돌아오면은 혼인식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도 몸조심하고 꼭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하는 애절한 얘기죠. 고맙습니다. 내 한번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서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병은 또 의병으로 살아가는 덕사가 되고 또 처녀도 거기서 헤어지는 거죠. 처녀는 전 덕사가 전장을 떠난 다음에 그 마을 회화나무 밑에 가서 정화를 떠놓고 매일 비는 거죠. 그리고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또 회화나무 밑에 가서 덕사가 돌아오기를 또 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덕세는 이제 의병으로만 이루어진 부대에 배속이 돼요. 근데 의병이라는 게 사실 뭐 전술도 없고 무기 같은 것도 저 변변치 않으니까. 네. 그래도 뭐 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네네. 죽을 위해 다해서 싸우죠. 네. 근데 뭐 적의 장수들은 다 정식 군대인데다가 적장들은 뭐 말을 타고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네. 한 적장이 그렇게 잘 싸움을 잘하고 의병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 덕세가 죽기 살기로 그 적장을 향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서 적장을 잡아 낚아채가지고서 적장을 목을 지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덕세의 몸에 이상하게 뭐가 찔림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져요. 덕세도 칼을 맞은 거죠. 예. 그 순간에 적장을 상태로 싸운다는 게 어려운 건데 쉽지 않죠. 자기 그 동료인 의병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싸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적장의 칼에 그 덕세도 맞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이제 눈가에는 고향 마을이 떠올리고 그러는 거죠. 노모도 생각나고 처녀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정신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그 몸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눈물에는 고향만 생각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전장에서 보는 그런 얘기가 쓰러져 결국은 좀 순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장이 끝났습니다. 광교산에서 이제 그 김준영 장군 내가 크게 승리를 하거든요. 그건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고. 네. 그래서 마을에도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의병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회화나무 아래서 처녀가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도 그 자기 그 좋아하는 남자 덕세 얘기는 다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요. 네. 물어봐도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던 사이에 또 마을에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뭐 아주 그냥 뭐 아수라장이 또 돼요. 네. 뭐 그냥 밀리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타고 떠나고 뭐 그런 뭐 전쟁의 화마가 막 몰려와요. 그러다마나 일단 우리 그 이 처녀는 다시 회화나무 밑에 가서 오로지 덕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오랑캐 병사들이 회화나무 밑에서 기도를 올리는 처녀를 향해서 덤벼들어요. 겁탈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처녀를 쓰러뜨리고 실용을 하고 뭐 그런 참 희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힘을 쓴다 하더라도 처녀의 몸에서 그 오랑캐를 당연할 수 못 있겠어요. 이기죠. 네. 그래서 막 좀 뭐 나름대로 뭐라 그러고 겁탈을 위해서 옷을 벗기고 식사를 뭐 하게 그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회화나무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병사들 휘어 감아요. 커다란 구렁이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구렁이가 그 상황을 본 전 오랑캐들은 놀라서 늦감치고 도망가죠. 네. 근데 처녀가 좀 깜짝 졸도를 했다가 눈을 깨고 나니까 자기 옆에는 겁탈하던 병사는 죽은 채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추스려서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또 본 사람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 살던 저 박서방이라고 그럽니다. 박서방이 봤는데 구렁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 처녀를 구해주고 했던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발만 동동 굴렀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사실을 그 박서방이 마을을 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내려와서 살려줬다. 처녀를 구했다. 나중에 안 거지만은 전 그 나무꾼은 전 그 순직을 했고 그래서 그 구렁이가 덕새가 아닐까.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회화는 밑에다가 이제 작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구렁이를 신성시해서 제를 올리고 근데 얘기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지만은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전쟁이 날 때 보면은 무슨 뭐 큰 나무가 울었대는 둥, 맞아요. 구렁이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서 뭐 구했다는 둥, 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정확히 행정구역이 화석이동인지 천천동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 회화나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확히 성균관대 이거 담벼락 가생이에요. 거기 그 연립이 있는데 코나에 있는 거를 지금 보호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보호수에 대한 그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좋게 좀 행복하게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해야 되는데 예. 다 죽었네요. 뭐 여태 네 우리가 재미난 그냥 수원의 야사를 이야기해봤지만 정말 의미가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또 그거하고는 다른 수원의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또 정사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냥 단순히 설화라고 보기에는 네. 정사적인 역사적인 그 어떤 다 같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이로써 15회차를 모두 마치게 그래요? 되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15회차 마치는 소감. 저는 이 설화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 생활에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비도 그렇고 어떤 원칙도 그렇고 네. 사람의 어떤 교만 같은 것도 좀 깨우쳐주고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저명적인 얘기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 생각도 우리 조영기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예. 네, 항상 내일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네, 지나온 그 과거도 좀 돌이켜보고 그렇죠. 또 조상의 얼도 되새겨 본다면 그렇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오늘 15화차 마무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내년에 똑똑수원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또 뵈죠. 별별선 이름으로 다시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